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가볍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잡스러운 수다, 줄여서 교육잡수다 제14회 2018년 마지막 방송 교직원 워크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연말 피곤합니다. 빨리 새해가 와야 되는데. 그래도 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네. 겨울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추워서 너무 고생하는 춥죠. 사람들도 있고 맞아. 옷값도 너무 비싸고 네. 예. 뭔데? 그리고 또 여름을 좋아하고 하니까 아니 또 수영하려고 너무 힘들어 겨울. 예. 비록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추워지는 만큼 예. 우리 방학이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다 됐다, 그거에 이제 우리 위안을 좀 삼고 그렇게 맞아. 또 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소개하고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앤디 쌤. 반갑습니다. 드디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예. 저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처럼 늘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앤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토 쌤. 예. 저는 시네마 천국의 토토처럼 열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교사 토토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전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학기 말이 되니까 정말 시간도 좀 빨리 가고, 네. 정신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어떠세요? 너무 피곤해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이 방송 들으시는데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 왜 그 나쁜 쌤은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너는 잘 안 나오냐고 얘기하셔가지고. 엄마도 들어? 네, 이야. 저희 어머니 다 들으시죠. 제가 아는 사람 다 듣거든요. 이야. 옆반 선생님, 학교 선생님 다 들으셔가지고. 아무튼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제가 네. 지금 원래 오늘만 해도 좀 방송을 미루면 안 되겠냐 말씀드릴 정도로 네. 어제 그 전날 해가지고 제가 어디 세종시에서 하는 박람회를 갔다 왔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방학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네. 얼른 좀 빨리 시간이 지나서 좀 방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어. 요즘입니다. 예. 네, 우리 토토쌤은요? 근데 이제 방학 빨리 하면 좋겠긴 한데 예. 또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어. 그래 하루하루 좀 부담감이 있고 또 네. 체력도 좀 떨어져서 우리 청취자님들도 빨리 좀 체력 회복하시고 또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면 제일 좋은 좋겠네요. 보약이 방학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방학 다 났습니다. 그럼 나쁜 쌤은 이제 어떻게 방학 때도 좀 계속 학교 바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번 방학 때는요, 집에 안 있으려고, 연수에, 출장에, 아이고, 그 또 슬프네, 다음에, 그래서 방학하는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좀 여행도 하나 잡아놨고, 그래서 이번 방학은 집에 안 있고 좀 싸돌아다니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은 잠깐이고 출장과 연수는 길고. 열심히 또, 보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방학을 보내려고 하고요. 저도 바쁘더라고요. 진짜 네. 학기 말 대목인 것 같아요. 대목.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방학이 있다는 거 그거 네. 하나 보고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래 바쁜 중에도 우리가 이 녹음하고 있다는 걸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야 됩니다, 방송. 제가 보니까 이게 공무원의 일정과 학교 일정이 다른데 네. 이게 뭔가 중첩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연말에 선생님들 바쁜 이유가 사실 선생님들 연말이 아니거든요, 아직. 네. 2월이 그렇죠. 연말인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12월도 바쁘고 2월도 또 바쁘잖아요. 네. 그게 없네요. 네. 자, 우리 지난 방송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본 거 있으신가요? 우리 다들? 토토쌤 없었어요? 수능에? 저희는 오늘 네. 안 그래도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 워크숍을 좀 하고 왔는데. 오늘 주제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안 네. 그래도 수학여행 얘기 나와서 지금 이미 늦었다. 아. 에버랜드 근처에 숙소 정하고 그쵸, 하기 그쵸, 이미 그쵸. 늦었다. 네. 그래서 우리 늦었어. 마음이 이제 좀 답답하고 네. 좀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방송 녹음할 때 그때 우리 학교는 숙소 예약했잖아요. 잘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우리 6학년 부장님이랑 교육과정 계획해야 돼가지고 네. 다시 또 날 잡고 하다 보니까 어. 근데 결국은 참 안타까운 거지만
바쁘니까 네. 새로운 수학여행 기획하지 못하고 그렇지. 맞아, 네. 맞아. 결국 숙소를 잡으면 또 초등 같은 경우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랜드 근처 숙소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개선하기가 좀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를 가려다 보니까 지난 아. 방송 그쯤에 비행기표 티켓팅 다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어떻게 가미하는 게 그리고 올해 부장했던 분이 또 내년에 또 하는 거 아니니까 부장이 그렇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수학여행 이것도 조금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그죠. 들기도 하더라고요. 숙소랑 일정의 대략적인 계획은 지금 그 수학여행 담당하시는 분이 하고 내년 3월 되면 다른 분이 아니까 그분은 그치. 그냥 뭐 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맞아. 예. 어렵네요. 예. 사실 이 수학여행이라는 게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큰 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학교에서는 엄청난 큰 행사인데 맞아. 이게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예.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은 6학년인데 네. 벌써 수학여행도 가고 싶고 예. 졸업여행 또 가자. 1학기, 2학기 벌써 이런 돈 얘기를 하고 많네. 있어요. 아, 돈이 많죠, 그 학교가. 네. 뭐 무조건 좋아하죠, 애들은. 예. 하여튼간에 지난 수학여행에 대한 방송 아직까지 안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다면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쫙 달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 방송 네. 내년 2월에 6학년 만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마음이 그때 잘 와닿을 그렇죠. 겁니다. 6학년이나 중2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들 시그널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나 아버지 마시라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예. 여러분은 지금 부산 사나이 쌤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교육 잡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를 이제 또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 주제 앞서 들으셨겠지만 네. 교직원 워크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입니다. 사실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고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일상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내부자들끼리는 우리끼리 얘기죠, 우리끼리 얘기. 그렇죠. 우리 내부자들끼리의 이 얘기라서 네. 실제로 저희들이 기사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없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요- 좀 거의 조심-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아예. 조심스럽기도 해요. 네. 예. 아니 사실 이 방송이 나가서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 이렇게 들으면 또 잘못하면 교사에게 돌을 던지기 아닌가 또 그런 걱정도 사실 좀 되긴 비쌀 수도 하더라고요. 있어요. 더 넣을 수도 있지 뭐. 자 그래서 오늘은 기사 대신에 앤디 쌤이 네. 이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예, 맞습니다. 기사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저도 같이 읽어봤는데 네. 이 내용 정말 우리 교사라면 꼭 네.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 적은 글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네. 이게 학교 내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예, 박순걸 교감 선생님, 제 경남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쓴 학교 내부자들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저희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이슈가 많이 됐고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부산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오셔서 저희 부산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강의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 우리 학교 안에 우리끼리만 쉬쉬하지만 사실상 좀 문제가 되는 네. 그런 주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 마침 이 책에 저희가 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교직원 워크숍에 대한 어.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제목이 교직원 여행에 대한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 워크숍도 아니고 교직원 여행이라 네, 되어 있네. 집착.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는 학기 말이나 학년 말이 되면 워크숍을 실시한다. 저희 잘 아는 얘기죠. 근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은 당연히 학기나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을 반성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이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워크숍이라는 이름 하에 직원 여행을 떠난다. 이게 뭐 물론 요즘에는 뭐 많이 실제로 워크숍을 하기도 하지만 네. 야, 요 내용 굉장히 다가오던데 형식만 갖추어서 초절정으로 간단하게 하고 1분 1초라도 아껴서 관광성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예약한 식당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붙이고 그렇지. 증거 자료로 쓸 사진을 찍은 후 곧바로 술자리로 이어진다. 이게 막 야, 요거 뭐
심지어 예산이 좀 편성하는데 부족하면 네. 약간의 침묵의 경비를 더해서 떠난다. 맞죠. 야, 이게 많은 학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나 보죠. 되게 놀라워요. 아, 우리 학교만 하는 거 아니었네. 그러니까. 야, 여기 굉장히 표현이 좋은 표현인데 소를 잡아먹어도 학교 밖으로만 소문이 안 나가면 된다는 말처럼 네. 워크숍이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뭐 방학이 다가오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몸과 마음은 지치고 하루라도 빨리 쉬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싶은데 네. 맞아. 예. 그 시점에 떠나는 교육권 여행은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네. 특히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가면 어. 출발도 하기 전에 짜증나지. 피곤하죠. 아, 네. 뭐 이분이 좀 좋은 말을 쓰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네. 교사들은 대부분 하루만 가기를 원하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교사일수록 어떤 좋은 곳으로 코스를 잡더라도 숙박까지 해야 하는 워크숍을 내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쭉 얘기를 하시다가 네. 뭐 1990년대만 해도 네. 아예 뭐 선택권 자체가 없었지만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민주주의 흉내를 낸답시고 네. 직원 여행을 며칠을 갈지 아. 뭐 어디로 갈지 묻거나 조사하는 기회를 줍니다. 실제로 주죠. 네. 뭐 조사해 오라 하죠. 네. 근데 결국은 이런 조사 대부분은 이제 승진 점수가 필요하거나 말 잘 듣는 부장교사에게 조사를 일임하고 관리자들이 생각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하면 안 될까봐 꼭 이게 부장교사를 시켜서 학년별로 조사해오라 하거든요. 결국은 일반 교직원들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당일치기 워크숍을 선택하기 어렵게 무언의 압력을 넣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직원 여행의 참석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가장한 직원 여행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 이분이 쓴 게, 이분이 썼으니까. 방학이 되면 관내 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관리자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소문이 난다. 그렇지. 이거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어느 학교는 직원 여행을 안 갔다더라. 어느 학교는 2박 3일이나 갔다더라. 어느 학교는 외국까지 전 교사들이 오, 왔다 갔다. 그렇지. 이런 소문이 나면 사실 선생님들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관리자들만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데 직원 여행 참여 비율이나 얼마나 멀리 다녀왔는지를 이 관내 관리자들끼리는 마치 이게 학교 경영의 리더십이나 교직원 장악령의 기준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것이 자신의 마치 권력이 살아있음을 과시하는 것임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분이 쓰셨어요.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그죠? 뭐. 이분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여행은 관리자들의 과시용이 아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했다고 했다. 공짜가 아니더라도 내 돈이 들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과 즐겁게 가고 싶은 것이 여행이다. 요 말 좋습니다. 워크숍이 진정한 의미의 워크숍이면 당연히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관리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쿨하게 빠져주자. 교사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한 힐링의 기회를 듬뿍 안겨주자.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거든요. 야, 진짜 이거 들으면서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들으면서 예. 사실인데 저거 저렇게까지 얘기 안 했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좀 드네요. 요거를 교감 선생님께 쓰셨기 때문에 주변 교감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처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편교사가 아니라 교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셨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다 그쵸. 요 상황을 정리해주는 느낌. 아니 사실 저희 학교도 지난번에 작년이죠. 올해는 지금 교무에서 아직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도 투표 다 했어요. 네. 투표 다 했는데 당일치기하고 1박 2일이 거의 뭐 비슷하게.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또 1박 2일로 갔거든요. 비슷하게 나오면 무조건 1박 2일입니다. 비슷하게 안 나와도 1박 2일 가는데. 1박 2일로 갔거든요. 그런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가서 선생님들 만족도가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그 직업 워크숍 이렇게 가면 숙소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번엔 다 1인 1실로 다 주고 1인 1실. 장난 아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거의 없고 사진만 진짜 간단하게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만족도는 높았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교직원 워크숍으로 갔는데 워크숍에 대한 결과는 좀 미지수죠. 없죠. 그런 경험은 했었죠. 어디 가면 1인
1인 1실 그렇게 됩니까? 좋았어요. 그 국민은행 그 뭐시였던가 뭐 무슨 은행? 예. 아니 그런 곳이 있어요. 저도 어. 이번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박람회로 1박 2일 저희 네 분의 교직원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 1인 1실로 잡았거든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예. 돈이 많이 들겠지. 네, 돈이 많이 들죠. 그렇구나.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야 우리 선생님들 공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학교만 저러는 거 아니네. 다른 학교에도 저러는 갑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네. 다들 말 안 해서 그렇지 네. 사실은 진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상한 행사입니다. 이상한 행사. 진짜 워크숍 1년에 했던 우리들이 했던 활동들을 되짚어보고 내년을 다시 계획하는 그런 활동으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래도 또 제대로 해본 적도 있어서 저는. 그래요? 요 나중에 얘기하죠. 예. 그래요? 네. 오늘 토토쌤이 또 할 얘기가 또 많으신갑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이 워크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네네. 교직원 워크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주제와 관련돼 갖고 선생님들 선문을 받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진짜 감사하게도 무려 54분의 선생님들이 야. 응답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선생님들이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네. 지금 딱 워크숍 가는 시점이거든요. 기분이 바로 안 좋아지면서 풀리겠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 통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좀 예상한 것처럼 조금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던데요. 네. 자, 74.1%의 40여 분의 선생님들이 교직원 워크숍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 말자. 네. 그런 식으로 표시해 주셨고요. 25.9% 14분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내년에 어떤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직원 친목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앤디 쌤께서 교직원 워크숍을 가야 된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의 이유를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과 교직원 친목을 위해서 필요한 워크숍이니까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선택 14분이 해주셨습니다. 14분이 선택해 주신 분들 중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써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 예. 저는 주로 초등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보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사 워크숍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그 시기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전체 교직원들과 함께 논의되고 합의한 내용의 실천을 위해 의지와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면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은 진짜 멋진 분이네. 진짜 워크숍의 의미를 적어주시죠. 그렇죠. 네. 또 이분은 47학급이 되는 초등학교입니다. 굉장히 큰 학교죠. 그래. 이 정도면. 1년 동안 지내면서 거의 얼굴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정도 크면. 이런 기회에 서로 알고 올해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내년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네요. 사실 이거 하려고 워크숍 모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매번 또 가기는 싫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어요. 학교 일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고 또 의논해보는 것도 좋았고요. 늘 가기 싫지만 또 가면 좋더라고요. 요거 그렇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요거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여한 겁니다. 그래요? 맞네. 이게 토토쌤이에요? 네네. 제가 이렇게 군대도 똑같습니다 말할 뻔했네요. 군대도 가기 싫지만 갔다 오면 또 의미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뻔했네요. 그다음에 새학년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장단만이라도 시행하면 학교의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장들 싫어하겠는데? 그리고 이분이 부장이신 거 아닌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그다음에 모든 선생님이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이 한 분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쓰셨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아마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보통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놀러 가는 게 주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원래 목적대로 하면 좀 좋을까. 이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긴 하셨지만 원래 목적대로 하면 더 좋겠다. 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워크숍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 우리 방금 앤디 쌤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목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지 않았던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워크숍
안 가야 된다. 가기 싫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분 저 어떤 잠깐 내용이 봤는데 있었죠? 이 주옥 같은 글이 많아요. 네네. 예. 아유. 예, 내용이 진짜 많네요. 예, 예. 하시고 싶은 말이 진짜 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74% 선생님들이, 40분의 선생님들이 학교 회의 시간으로도 충분하기에 바쁜 연말에 워크숍까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자, 먼저 초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대화를 왜 굳이 돈을 써가며 나가는지 원하지도 않는 1박을 하는 게 싫습니다. 야, 너무 솔직하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글 속에. 아유. 그리고 솔직히 술 마시고 놀러 가는 거잖아요. 아, 찔립니다. 예. 과연 1박 2일로 가서 교육 과정이 다 나올까요? 너무 택도 없는 거 다 암시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들음. 뭐 하는겨? 거기서 거긴데. 야, 이거 사투리를 세게 쓰시네, 이분은. 네. 동갑 지역이신가? 예. 재밌습니다. 예. 예. 관리자의 성향에 맞추고 밤새는 무의미한 일. 말만 워크샵이지요. 관리자의 분위기에 따라 진짜 결정됩니다. 네, 그죠? 네. 네. 학교 분위기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년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된다면 그래도 갈만한데 형식적으로 플랜카드 걸어놓고 네. 사진 찍고 밤에 술 마시며 친목 도모만 할 거라면 굳이 교육 과정 워크샵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친목 여행 간다고 하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을까요? 출장비까지 받아서 가는 건데 솔직히 액수만 적을 뿐 외유성 관광과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놀러 가고 싶으면 내 돈으로 가고 회의하고 싶음 일과 시간에 하거나 아님 가서 진짜로 회의를 하던지. 야, 세다. 이런 세다. 내용이 방금 나-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걸과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힘도 깊네요. 그 책 내용과 너무 연결됩니다. 예. 형식적인 워크샵, 윗분들 심기 맞추는 이상한 워크샵은 사라져야 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세다, 아직 이런 세다. 학교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많이 있는갑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방과 후에 2시간씩 이틀에 걸쳐 교무실에 모여 앉아 워크샵을 했어요. 충분합니다. 1박 2일은 5바, 6바. 젊은 분이신가 보다. 아, 이런 단어 있습니까? 써먹어야겠다. 예. 5바, 6바. 예. 워크샵 아니에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친목 여행 왜 가는 걸까요? 세네. 누구도 원하지 않진 않죠. 원하는 한 두 분, 한 분 정도 있죠. 예. 예. 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학교 운영에 차질 전혀 없습니다. 맞다. 예. 대전의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 1박 2일 워크숍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는 계획서에만 있을 뿐이었지 그냥 친목회였어요.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남자 선생님들을 한 방에 모아서 진행했던 반강제적인 술자리. 그 속에서 들었던 쌍팔년도 꼰대들의 옛날 군기 잡던 추억팔이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네요. 야, 근데 대전이면 그 수도권인데도, 이거 수도권은 아니지. 문화가 뭐. 아니요, 대전과 상관없이 이런 학교 있을 수 있죠. 예. 예. 자, 또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워크 한두 시간, 드링크 3-4시간. 야, 카피, 광고 카피네. 워크숍 한두 시간, 드링크 3-4시간. 네. 아니, 3-4시간 갖고 되나? 드링크 더 해야지. 밤새야지. 자, 예.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번엔. 워크숍을 빙자한 술잔치는 정말 싫어요. 야, 사실 이런 술 진짜 마시는 거 좋아. 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야, 네. 이거 진짜 이 방송 우리 맞춰야 될 것 같아. 외부로 진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요거 좀 드네요. 정부 책임은 나쁜 쌤이 지시는 거 맞죠? 좀 진짜. 세네요. 아, 진짜 희한하다, 맞죠? 네. 이게 우리가 교직이 어느 곳이든 뭐, 네. 웬만하면 학교가 뭐 이게 술 문화와 이제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도 이것만 보면 네. 진짜 마치 평소에 참았던 걸 풀기라도 한 듯이 네. 그렇죠. 예, 이런 문화들이 있네요. 아니 실제로 워크숍 가면 몇 분 정도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거리를 방황하시면서 내 방이 어딘지를 이게 뭐 모르시고 비슷하네, 희한하네. 이게 어. 중등, 고등 차이가 없네, 초등이랑. 예. 그게 그, 1박이 주는 이점이라면 이점이고. 그렇죠. 아, 밤새서 진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 급별로도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네.
언제나 보면 초등생들이 우리 설문에 너무 응답을 잘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나쁜 쌤이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중등지. 예, 그렇죠. 자, 전체 응답자 54명 중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31분, 중학교 선생님들이 11분, 고등학교 쌤들이 8분, 기타 뭐 1분 이렇게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학교 급별에 따라서 과연 교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우리 앤디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설문에 응답하신 총 31분의 초등 선생님 중에서 예. 교직원 워크숍을 가야 된다고 선택하신 선생님 10분이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선택하신 분은 21분.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예. 초등생들은 진짜 2대1. 네네. 예. 야, 세다.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 어때요? 토토쌤? 예, 중학교 선생님들은 11분이 설문에 응해 주셨는데 한 분의 선생님만 직원 워크숍을 가야 된다고 선택하셨고 10분의 선생님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선택하셨습니다. 야. 비율이 더 높아지네, 희한하게. 그렇죠. 네, 높아졌습니다. 10배다, 10배. 야. 네. 자, 고등학교도 좀 비슷합니다. 예, 고등학교 선생님 총 8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 교직원 워크숍 가야 된다. 네. 한 분. 안 가야 된다. 7번. 야. 그리고 또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또 응답해 주셨는데요. 설문에 응답해 주신 3분 중 한 분만이 워크숍 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나머지 또 2분은 필요 없다. 네. 전반적인 경향성 우리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교직원 워크숍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토토쌤이 아까 다른 거 얘기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올해로 한 17년차, 16년차, 17년차 되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치. 교직원 많이 워크숍을. 갔죠. 네. 근데 한 번도 워크숍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설문에 하셨던 분들처럼 정말 술에 과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방을 못 찾아 배회하시는 분이라든지 싸운다든지 다음날 서로 부끄러울 텐데 막 운다든지 막 서로 멱살을 잡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그 참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교육과정 부장 연구부장을 하면서 제가 이걸 이제 계획을 잡잖아요.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참 맞아요. 아무도 숙소에 대해서 물어봐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에 대해 물어봐도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안 가고 싶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정해라. 그러니까 갈게.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할 때 참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할 건 또 엄청 많잖아요. 맞아. 또. 숙소 잡고 코스 잡고. 야, 차에 타고 타게 가면서 하고, 먹을 간식도 간식, 다 그것도 봉다리 다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개별로 다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뭐 설문 통계 다 내야 되고 네. 워크숍 자료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제가 이제 올 2월에 이제 예. 저희 학교는 이제 교육과정 수립 워크숍을 계속 매년 2월에 가거든요. 새로 선생님들과 함께. 올해도 저희 갈 때 출발하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일정을 소개하는데 정말 그 어두운 분위기 모두가 알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정을 소개한 그 느낌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말씀은 교직원 워크숍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분위기의 워크숍이라면 그렇죠. 안 가고 차라리 쉬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토토쌤은요? 저도 여러 마음이 교차하네요. 또 제가 또 그 앤디 선생님하고 같이 있을 때 네네. 2월에 워크숍 갔잖아요. 같이. 네. 그때 있던 선생님 말고 새로 오실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1박 2일 갔거든요. 와, 그때 새로 오실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좀 찍히지 않으려고 100% 참석하셨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또 진짜 워크숍 했어요. 그죠? 맞죠. 예. 발표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의논하고 물론 그래도 그렇게 오자마자 바로 가는 그 황당함과 불쾌함에 대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시던데. 맞죠. 잊을 수 없는 워크숍이죠. 그래서 진짜 워크숍을 또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새로 오신 선생님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또 그 2월에 엄청 바쁜 시기잖아요. 사실 내년 계획하고. 근데 1박 2일로 잘 생각해 보면 그 진짜 워크숍도 굉장히 짧았어요. 맞네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술자리들과 그 시간 많이 보냈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그래도 약간 제대로 했던 게 제가 이 교육과정 부장일 때 한번 부장들만 한번 가서 이 워크숍 가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는 도중에 한 4시간 거리 됐는데 한 2시간 가는 도중에 워크숍 자료를 인쇄를 안 해왔다는 인쇄하는 걸 기억나네요. 놓고 왔다는 걸 기억한 거예요. 큰일 났네. 와,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또 워크숍 가봤자 이거 뭐 대충 볼 거 이 뭐 필요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갔죠 우리가. 맞아요. 휴게소 복사기를 빌려가지고 메일로 받아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또 진짜 또 얘기를 나눴거든요. 또 얘기 나누는 중에 교사들이 진짜 교장 선생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요때 요구하니까 좀 교장 선생님 들어주시더라고요. 맞네요. 예. 그래서 약간의 진짜 워크숍 의미도 있었거든요. 학교를 약간 바꿀 수 세상을 있는. 긍정적으로 보네요. 같은 학교에서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 기억이 다르네요. 같이 갔던 거다. 그것도 같이 그죠. 갔는데 네. 기억이 다르네요. 아니 뭐 저것들이 네. 편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같은 워크숍인데 다른 생각. 네. 네. 사실 저도 뭐 워크숍 네.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쵸. 뭐 어릴 좀 초년 때는 네. 뭣도 모르고 그냥 짤레짤레 따라가다가 네. 이제 부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워크숍이 좀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 그 1박 2일 또 사람들하고 몸 부딪히고 하면서 맞아요. 저는 또 술도 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쌤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좀 힐링할 수 있다는 그거 맞아요.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장점이 아니었던가.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그쵸. 선생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한 가지는 애들에 대한 얘기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같은 5학년 선생님들끼리. 그랬더니 그런 자료들이 이제 또 선생님들하고 공유가 되고 하니까 맞다. 내년에 걔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은 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학교에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얘기 뭐 짤막하게 뭐 점심시간에 잠시 할 수 있는데 그럼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걔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또 계획도 좀 서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의 미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진짜 잠깐 교장쌤 30분 브리핑 그걸로 끝났던 그런 워크숍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차라리 이름을 아예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교직원 여행, 교직원 힐링 캠프. 교직원 여행으로 하면 학교 돈 쓸 수가 없어. 아니 자기 사비를 내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사비 맞지 내면 안 가. 사람들 사비 내면 안 가. 그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소토쌤 우리 최근에 이제 혁신학교에 있으면서 네. 오늘도 지금 교육과정 워크숍하고 왔댔잖아요. 맞아요. 예. 좀 이렇게 어때요? 저는 오늘 한 2시간 빡세게 회의하고 왔거든요. 오. 교육과정 워크숍 하고 왔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는 1박 2일 안 가요. 그럼 이것도 이걸로 끝이에요? 아마 한 2-3번 더 모이고 끝날 것 같은데. 혁신학교네. 네. 그래서 1박 2일 뭐 조사도 안 하는 것 같고. 네. 가자는 얘기가 없는데. 회의 시간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진행도 빨리 되고 평소에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 때 많이 했으면 평소 때 굳이 많이 합니다. 또 예.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거의 다 하고 그래서 회의에 대한 스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치. 예. 맞다. 예. 그런 게 조금 된다면 사실 1박 2일 안 가도 되는 거죠. 예. 우리 토토쌤은 이렇게 혁신학교에 있으니까 예. 아까 방금 이제 회의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예. 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사실 1년 동안 조금 벙어리처럼 지냈는데 선생님들 잘하시더라고요. 네, 잘하시고 또 그 학교에 약간 진짜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주도해 나가는. 그렇죠.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어요. 자,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정말 좋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학교 보면 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회의라든지 하면 예. 뭐 예를 들어 교무부장이 앞에 서가지고 뭐 전달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도 그냥 무조건 듣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교장쌤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우리가 토를 다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듣고 끝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 네. 뜻대로 다 되는 네.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협의회라든지 지금 이제 교육과정 워크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네. 그랬던 그 기억들은 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듣다 들어요. 보니까 문득 우리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짧게 하고 술을 많이 먹고 노는 이유가 워크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맞죠. 네. 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리 제도를 들여와도 예. 뭐가 워크숍인지 뭐가 회의인지 저희 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들한테 맨날 토의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막상 선생님들이 토의나 토론을
일상생활에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괜히 그거 하다 싸움 날까봐 빨리 음. 끝내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어줄 건데. 교장 선생님 뜻대로 될 건데 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끼리 얘기한 게 진짜 학교에 반영되고 또 이제 만약에 교장 선생님 뜻대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한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쵸. 예, 교장 선생님 뜻대로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예.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교육과정 워크숍을 간단하게 예. 몇 주 전에 했었거든요. 네. 이제 1박 2일 여행은 2월에 가니까 운영평가 이제 워크숍을 했었는데 네. 돌아보니까 그날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게 막 약간 서로 이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정도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결론을 안 냈어요. 결론이 나야지. 결론을 그래서. 안 내고 다음날 제가 그냥 정리한 걸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협의하고 그러니까요.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저도 몰랐네. 그냥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예, 가만히 보면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워크숍 하면 이걸 교장 선생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 교장 선생님한테 요구할 사항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워크숍 때 만들어서 올리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야, 그런데 듣다 보니까 우리 워크숍이라는 그 자체가 예. 너무 교장이라는 한 인물에 포커싱이 맞추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은 교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를 반성한다는 의미보다는 교장에 대한 불만 또는 교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고 그냥 서로 그러니까 충돌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이런 충돌이 일어날 바에는 그냥 뭐 술이나 마시고 그냥 그렇죠. 편안하게 즐기다 가는 거지. 어차피 또 얘기하면 서로 얼굴만 붉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렇죠. 얼굴을 붉히고 바뀌면 사람들 할 건데 네. 얼굴만 붉히고 관계는 안 좋아지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어느덧 이게 좀 의미 없게 변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학교라는 사회가 정말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사실은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설문에 보면 네. 47분의 선생님이 생활하는 네네. 그 학교 네네.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또 진짜 워크숍 가서 몰랐던 선생님들 알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MT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MT.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맞네. 교직원 MT. 그렇죠. 좋네. 근데 그건 꼭 필요하거든요, 진짜. 1년 내도록 선생님들 서로 모르고 서먹하고 이거 사실 그렇죠. 그것도 엄청 괴로운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아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직원이 거의 한 80여 분 되는데 한 대로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시까지 치면 더 되죠. 100명 가면 100명 정도 직원들 되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워크숍 가면 차 2대 안 차거든요. 쌤들 많이 빠지고 이래서. 근데 워크숍 가도 서로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면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진짜 몰랐던 선생님들 이제 인사도 하고 어떻게 했느냐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뭐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몇 명은 좀 있어야지 그게 되지. 그렇죠. 근데 생판 처음 그 얘기하고 하면 또 서먹하고 그렇더라고. 학교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맞죠. 네. 워크숍을 정교하게 정말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좀 오히려 더 의미 없게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워크숍 문화가 없다는 그 말이 맞네요, 사실. 네. 방법도 모르고 문화도 없고. 지금까지 했던 워크숍은 놀자, 먹자, 마시자. 돈을 써야 돼. 시간이 없거든. 이게 바꿔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저도 듣다 보니 문득 생각나요. 제가 전임 학교에서 네. 교장 선생님이 그런 시도를 한번 하려고 하였어요. 이렇게 워크숍 1박 2일 가지 말고 좀 이렇게 빔 프로젝트 되고 카페 같은 걸 하나 빌려가지고 1년 동안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했던 것들도 간단하게 뭐 PPT 한두 장 정도, 한 장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누고 좀 그렇게 차 마시면서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저 왜 또 교장선생님이 일을 버리냐. 그냥 막 하던 대로 하지. 뭘 또 사람들한테 부담 주냐. 막 그쵸. 그런 거 보면서 교장선생님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의도는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한걸 놀아봐야지. PPT 한두 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간단하게. 근데 그렇죠. 어떤 선생님들은 저것도 우리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곡해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때까지 지내오며 받았던 상처들이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셔서 결국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쉽지가 않구나. 생각이 다양하고 모으는 게 어렵구나 생각이 드네요 또.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면
앞에 나가고 1년 동안 했던 거 한 2, 3분 정도 얘기하라는 거 잘할 수 그거 있죠. 진짜 엄청 그렇죠. 잘할 수 있는 예. 건데 그 바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현재의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도 약간 젊은 선생님들은 재밌겠다 했는데 경력이 좀 있은 선생님들일수록 거부감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고 그간은 이제 학교이기도 하지만 관료 조직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 경험했던 아픔들 또 나름 또 이렇게 기분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학교라는 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나쁜 쌤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굉장히 민주적인 걸 가르치지만 우린 또 이게 어떤 교육청, 지원청, 학교라고 하는 어떤 관료 조직에도 하부 단체로서의 굉장히 또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기능이 또 같이 있으니까 이게 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이중 조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유한 결합 체제. 뭐라고요? 그다음에 관료제. 이거 임용할 때 안 배웠어요. 임용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진짜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행사를 돌아보고 뭐 굵직굵직한 행사만이라도 돌아보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또 내년에 언제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리고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오늘 저희 회의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하죠 사실은. 네. 근데 1박 2일까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요거는 저도 조금 물음표지만 예, 또 좋은 곳에 가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면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번에 저희 학교도 새로 교장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교장 선생님 되셔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우리가 수업과 비슷한 게 우리가 수업도 막 협동학습 해보고 싶다, 프로젝트 수업 해보고 싶다 했을 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완전 개판이거든요. 그렇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된다. 봐라 이럴 줄 알았다. 너네 그 무슨 뭐 프로젝트를 하겠노. 야, 나 바로 앉아.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랑 비슷하게 보니까 새로운 뭐 교장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좀 뜨지는 부장 선생님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안 되네. 말자 하고 하는 것들이 좀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오래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시도들이 맞아요. 마치 우리가 수업을 바꾸는 것처럼 학교를 바꾸는 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란 게 간성을 타기 때문에 진짜 달리고 있는데 멈출 수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멈춰 있는데 또 달리려면 시동 거는데 또 많이 걸리고 우리 네. 학교 사회가 지금 이제 교직원 워크숍이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간성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역으로 돌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좀 변화된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가 뭐 토론 토의 학습 뭐 이런 거 네. 학생들한테 강조하는데 우리가 좀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좀 진짜 제대로 된 토의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네네. 실제로 아까 우리 앤디 쌤도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관료제에 너무 또 한때 꽉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간성 자체가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얘기고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제 젊은 세대 선생님들이 이제 차츰차츰 부장이 되고 네. 뭐 이런 관리자가 되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거는 한 번 정도 고민하시면서 바꿔보면 어떨까? 예. 교직원 워크숍이 진짜 교직원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학기 내에도 이런 모임들이 네. 좀 자주 있어갖고 진짜 1박 2일 안 가도 될 정도로. 네. 사실 그런데 우리 언제나 보면 퇴근 시간까지만 회의하잖아요. 아무리 진지한 회의를 하더라도 퇴근 시간이 지나면 다 안절부절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학교 내에서 학기 내에서 좀 자주 우리 뭐 토토쌤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처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진다면 이 워크숍도 새롭게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좀 이런 바람이 있네요. 예. 제일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교육과정 워크숍 가는 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안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학교에 있는 이제 후배 선생님들은 네. 막 교육과정 워크숍 너무 가기 싫어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그냥 뭐 갔다 오는 거지. 그렇지. 그냥 가 뭐 그런 거지. 원래 학교 행사지. 마치 운동회 하듯이. 어느 순간 이게 가기 싫고 이거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뭐 워크숍이다 그런 거지. 가서 뭐 술 마시고 놀고 그냥 갔다 오는 거지. 돈 쓰러 갔다 오는 거지. 무섭네.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래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가, 간성에 이제 젖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방송이 진짜 의미 있네요. 네. 교육과정 워크숍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저희 교육 잡수도 핵심이 뭐냐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게 저희 팟캐스트의 목적이거든요. 결론이 없잖아 우리는.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당연하다고 우리 모두 주제가 다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한 걸 다르게 보는 애. 네. 아, 좋네요. 우리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요. 자, 아유, 지금까지 엄청나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우리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생각에 의미가 있었던 그런 얘기들 한마디씩 하면서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때? 우리 앤디쌤? 정말 제가 방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지난 방송도 그렇고, 뭐 수업, 그리고 수학여행, 네. 이런 것들도 원래 시작했을 때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지. 어느 순간 조금만 더 우리가 안일한 마음, 네.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상하게 변질된 것처럼 이 교육과정 워크숍도 만약에 진짜 충정과 쉼과 그리고 다음 해에 대한, 다음 학기에 대한 계획이 좀 알차게 좀 이루어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다음 학기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도 있는데 참 그냥 해왔던 대로 반복하고 물론 뭐 이 선생님들 잘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고 업무가 많으니까 뭔가 바꿔보고 싶어도 그냥 답답한 거 알면서도 작년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건 알겠지만 참 우리가 조금만 약간 하나씩 한두 개씩이라도 좀 바꿔나가면 어떻겠나. 네. 굉장히 전형적인 답이 됐네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우리 토토쌤? 네, 저는 우리 워크샵 문화가 좀 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또 바로 자리 잡는다면 이 워크샵 충분히 의미 있고 또 사실 1박 2일 좀 억지로 안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 간다면 또 의미 있게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잖아요. 예, 그것도 학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다만 좀 술은 좀 너무 안 먹었으면 좋겠고. 요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죄송한데 이게 박순걸 교감선생님 쓴 책에 네.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말 워크숍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교장, 교감선생님 안 가면 됩니다. 교사들끼리만 계획해서 갔다 와라. 돈만 딱 지원해주고. 그러면 일단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무시 못하네요. 네. 교장 선생님이 있을 때의 회의와 교장 선생님 없을 때의 회의 또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의미를 살린 워크숍 우리가 네. 좀 만들어보자. 변할 수 있고 또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방송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의미를 참 중요시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교장이란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후배 선생님, 선배 선생님 요인 때문에 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꺾이거나 좌절됐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내가 그 의미를 더 이상 챙기기보다는 그냥 편한 게 좋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워크숍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 워크숍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 준다면 우리 선생님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 진짜 입력 막 됐을 때 진짜 의지에 불타고 학교에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럼요. 와서 깜짝 놀라지.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워크숍을 바꾸는데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장 교수 빠지는 게 제일 낫네. 그리고 교사들이 협의한 거 다 들어주고. 네. 안 들어도 돼. 그냥 빠지기만 해도 돼. 듣는 건 바라지도 않아. 네. 자, 우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벌써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육 잡수다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산 쌤들이 모여서 뭐 답도 없는 수다만 떠는 방송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 부산 사나이 쌤들이 바라기는 잠시나마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평소 지나쳤던 고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뭐 선생님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재테크 얘기하면서 관리자 욕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사로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교직에 대한 문화라든지 일상적인 이제 제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오늘 얘기했던 교직 워크숍 뭐 저희가 늘 다루었던 주제들처럼 그 이름에 맞게 진짜 교직 워크숍이 된다면 진짜 누가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의 변화 속도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여러 관행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저희 교육잡수단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마음만 네. 흔드는 거죠. 뭐. 옳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네. 한번 얘기 드리고요. 뭐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토스쌤 오늘의 방송에 대한 마지막 한 문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짐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오, 네. 누군데 이 사람이? 좀 더 그 사람인데. 좋은 유명한 사람이겠죠. 뭐 묻지 자세히 안 마시고.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꼭 가야 한다면 또 그 워크숍이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야, 야. 멋집니다. 예. 자, 정말 토토쌤 좋은 말 해주셨는데요. 그 말대로 진짜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방송이 이제 12월까지 하고 네. 잠시 이제 쉬었다가 네.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이제 황금돼지띠의 해. 2019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2019년 3월달 네. 말에 우리 다시 이제 잡수달은 돌아올 거거든요. 2개월 동안 저희도 잠시 좀 충전하고 네. 그렇게 다시 또 선생님들에게 많은 고민 던져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저 나쁜 쌤, 앤디 쌤, 토토 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답도 없는 방송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내년 3월에